자, 우리 문학 시작해 볼 거고요. 고전 소설 보세요. 좀 간단하게 읽어가 보고, 문제 봅시다. 처음에 사람 이름으로 시작하지, 그치? 양창곡. 줄거리가 없으니까 뭐, 그냥 양창곡이 벽성선 찾아갔다. 근데, 없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서사잖아, 그치? 자, 그러다가 내가 밤에 벽성산을 봤기 때문에 내가, 아이, 우리가 지금 주인공의 이름 체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공간 이름이 나왔는데, 하필도 이름이 비슷해. 그치? 근데 또 이게 답이야. 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싶을 생각이 드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벽성선을 봤으니까, 에이? 내가 밤에 그동안 봐서, 아니 왠지 진면목을 못 본 것 같다. 나 올라가 봐야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벽성선에 갔다. 그치? 저 가가지고 뭐 쭉 나오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보살이 나오죠. 웬 보살 한 분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외양묘사 나왔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왔는데 이제 안부를 물었다. 우린 이걸 아는 사이니까 즉 고면이라 이거지, 그지? 자, 근데 양창국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음.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말한 내용을 좀 보면은, 너는 홍단성은 어디다 주고 지금 제천 선녀랑 즐기니? 뭐 이러면서, 나는 남의 수월함에 관은 보살이고 옥황상제 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야. 나는 옥황상제의 성질을 받들어 너한테 무언가를 지금 전하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빨리 뭘 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빨리 다시 와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보살의 이런 말 해줘야죠. 보살은 뭐다? 초월적 존재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보살이 나와서 이제 결국 뭘 했는가가 중요한데, 이제 역할, 자, 뭐다? 전달.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달했습니다. 일단 목황상제의 성질을 받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달에는 또 뭐도 있냐면, 정체를 또 알려주죠. 음. 자, 너는 천상의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정체라고 해도 좋고, 뭐 전생이라는 말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깼다 이거 뭐 꿈이었죠, 그쵸? 근데 이제 깨어났더니 정말 책에 있더라 이렇지. 단성한 권이 있었다. 우린 그래서 요럴 때 요런 거 뭐라고 한다? 매개체라고 하는데 이 현실과 꿈, 자 그것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자 이렇게 책 한 권이 정말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음, 여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정사들 어땠다? 오, 기뻐했다.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자, 그리고 정말 와가지고 그 책 읽어봤던 내용인데, 그러면서 양천복은 본래 청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봐서 깨닫겠는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사실 편집자전 논평이 들어갔고요. 뭐 요게 문제로는 연결이 안 됐지만, 그리고 내가 이게 고전에서는 늘 그렇지만, 이게 편집자전 논평의 어떤 소설의 특징을 따라서, 이 서리, 그치? 이 서리에 대한 이해가 고전 소설에서는 언젠가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달았겠는가?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지. 여러 번 볼 필요 없다. 한 번 보면 안다. 어. 한 번 보면 이제 아는 그런 뭐가 있다. 총명함이 있는 애다. 얘는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는 애다. 그 얘기잖아. 음. 자,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밖에 뭐다 벽성선 나타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듯, 뭐 온 듯 해가지고 여기에서 벽성선 그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묘사했지. 자, 비유적으로 묘사했고. 자, 그래서 양창고 어땠다? 또 반했다. 중량.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큰 따옴표. 그치? 자, 큰 따옴표 인물의 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양창국이 이제 먼저 뭐, 그래, 너는 어디 가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제 벽선선이 이제 말을 하기를, 뭐, 별말 안 했고.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말의 목적이 그냥 그대로 나타났어.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한다. 내가 너 외로워 보여서 위로하려고 한다. 이 말의 목적. 그치? 그래서 어디로 갔다? 별당으로 갔다. 음. 술 먹었다. 자, 근데 벽성선이 술 먹다 말고 어땠다? 슬퍼했다. 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얘기했다. 음. 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뜻밖의 내가 너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모시게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나는 좋았다. 음. 자, 근데 결국 이 만남과 이별은 무상한 거라. 그치? 언제나 이별은 찾아오는 거라서,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자, 그래서 결국 이별이 무상한지라 달을 보면서 한스럽다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에서 일단 우리 말의 목적 뭐로 봐야 하냐면, 이거 뭐냐면, 이제 헤어짐. 음, 즉, 헤어짐의 시기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슬픈 거죠. 그쵸? 뭐, 정서적으로 보면 이게 슬픈 거고. 음. 자, 그래서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지에서, 이거 뭐다, 유배. 여기 처지. 유배였구만.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유배에서 돌아갈 걸 내가 늦게 돌아갈 거 빨리 돌아. 너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제 헤어진다는 거 너 어떻게 알아? 내가 유배에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지. 근데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꿈을 꿨는데 상공이 당신이 가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벼락이 쳐서 깨어났다. 이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좀 슬프긴 하지만, 너는 왠지 올라갈 것 같다, 너.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꽤 길었지만, 자, 결국 이 말에서는 뭐가 드러났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결국 그게 왠지 너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꿈 내용을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왜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지.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그러고 보니까, 뭐 이번 달 20일은 뭐 황상의 생일이기도 하고, 뭐 그럴 때마다 죄인들 풀어주는 게 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좀 수능을 했습니다. 그치. 인정을 했어. 음. 자, 그러면서 벽선손이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음.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한 번 이별을 하면 뒷기약은 없을 것입니다만, 원래 우리가 뒷기약이 없을 거라는 건 알지만 마음에 두지 마라. 이런 얘기. 마음에 두지 마라. 음, 또 내가 비록 뭐 천한 인생이지만 나도 내 짝을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나는 어디 갔지? 뭐 이런 거. 나는 뭐 당신을 만나고 사는 것, 이제 상공을 모신 것, 자, 이것만으로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좋다. 난 오늘 죽어도 된다. 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헤어짐에 대해서, 그 이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때? 그냥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자, 난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양창곡이 여기서 웃으면서 뭐라 그래? 어, 나는 그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나는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건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미래를 또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난 너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자, 이렇게 약속했고 벽성선 마지막으로 뭐 했다? 고마워 했다. 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 25번에 틀린 거 찾아라는데 이 양창국이 이 벽성산에 갔죠. 아이고 이거 하필 또 여기서 난 굳이 이런 선택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뭐 굳이 이름 비슷한데. 자, 아무튼 여기서 벽성선에 올라간 건 맞지. 근데 여기 올라간 게 벽성선을 만나려고 아니지. 음, 만나려고 한 건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밤에만 봐가지고 진 면목을 몰랐다 그랬나? 그래서 옳은 이유 정확하게 뭐 진 면목을 보기 위해 뭐 이렇게 된 거지. 진 면목 감상. 자, 얘기했죠. 뭐 남은 거 넘어갈 거고 26번. 자, 기억 니은인데, 자, 기억이 뭐더라? 뭐였지?
꿈이었을 건데요. 네. 그렇네요. 자, 기억은 그 양창곡의 꿈이었습니다. 양창곡, 그 남자의 꿈, 남자 주인공의 꿈.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벽성선의 꿈. 아까 기억나지? 자, 그럼 이제 기억에서 보살은, 그렇지, 보살이. 자, 보살이 나오는 꿈이었으니까. 자, 보살은 양창곡이 천상계의 문창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자, 이 뭐 천상계의 문창성, 뭐 이런 말, 문창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위에 그 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 어디야, 보기 속에, 음, 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양창곡이 그리고 이게 평소 현생이 했던 얘긴데, 원래 우리가 그 현실의 남자 주인공이 그 천상계의 인물이었을 경우, 천상계의 인물로 이제 어쨌든 정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천상계의 이름이 늘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그걸 다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특정한 계기에서 이제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을 막 두 개로 나타나고 뭐 그런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위에 이런 보기를 읽는 것도 뭐 크게 무리 없었길 바래요. 자, 원래는 천상계 인물이었던 누구? 문창성, 제천선녀, 홍난성. 자, 원래는 그 현실에선 뭐다? 양창곡이고 벽성선이고 강남홍이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양창곡이랑 벽성선, 자, 요 정도는 지금 현실에서의 인물로 본 거죠.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 자, 그대로 이름 이렇게 해주면 문창성, 제천선녀 이렇게 되겠네요. 요래 요래. 맞지? 아무튼 그래서 너는 천상계의 인물이야 라고 한 거, 이제 이 기억의 꿈속에서 이제 보살이 한 말 맞고, 자, 그 다음에 이 기억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름을 떠나서 이 정체를 알려줬다 이거잖아. 정체를 여기에서 알려주다. 정체 전달. 자, 그 다음 기억에서의 이 보살은 이 장차 양창국이 지상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제시, 이렇게 말해도 되니? 그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뭐 해라, 뭐 이랬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억에서 보살은 양창국이 지상계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본래 천상계 인물임을 알려준단가? 여기에서 너는 이러면서 제천선녀 뭐 이런 얘기가 실제 꿈속에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 지상계에서의 인물, 그 벽성선이 원래는 걔도 천상계의 인물이다라는 걸 알려준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 니은, 꿈이었죠. 이 벽성선의 꿈에서는 결국 양창국이 조만간 사면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그쵸? 암시하고 있었죠. 자, 꿈 내용 암시였고,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5번인데, 그 5번 보면, 그 니은에서 양창국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자, 니은에서 한 말은, 좀 찾아보면 뭐였더라? 함께 가자, 뭐 이거였잖아요. 자, 저를 보고, 함께 가자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였죠. 자, 그럼 이 말은 벽상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말 자체는 아까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다? 앞으로의 일, 즉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 거거든.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 걸 그 이후에 이 말을 듣고 뭐 갑자기 벼락이 쳐서 뭐 꿈에서 깼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그 말의 역할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걸 암시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어? 자, 꿈에서 결국 이 미래의 일을 암시한다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을 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암시,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현실의 일과 관련 지어줘야지. 현실의 일을 암시했다, 이렇게. 그럼 현실의 일, 현실을 뭐라고 해줘야 돼, 또? 떠나가게 될 것을. 그 위에 똑같은데, 그래서 이 암시 자체는 무엇으로 본다? 위에 4번의 답. 조만간 사면되어 이제 이 유배지를 떠나갈 것. 자, 그것으로 봐줘야 하잖아. 아시겠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꿈에서 현실로 갑자기 벼락이 내리쳐서 꿈을 깨게 했다라는 걸, 뭐, 그것에, 이 말에, 어떤 말의 내용의 역할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같은 거 어렵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A 같은 경우가 이제 헤어짐을 얘기하면서 그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헤어짐의 달.
그치? 우리는 이제 헤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달을 보니 참 한스럽네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달이고. 그다음 비의 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지금 이 양창곡의 그 로맨틱한 약속 속에 들어있는 달이잖아. 저 달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이제 각각 요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뭐 1, 2, 3, 4 같은 경우에 뭐 읽다가 부분적으로 그런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5번 읽자마자 너무 답이죠. 그래서 결국 헤어짐에 대한 어떤 슬픔, 그리고 이제 함께 하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 아시겠죠? 음. 넘어갈 거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자, 그다음에 자, 고전시 오시고요. 이 고전시가 글쎄요. 이거 선택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가나, 그 다는 수필이니까 일단 수필은 좀 제하고요. 그 가나와 관련된 얘기만 좀 합시다. 알겠죠? 일단 34번에 이제 뭐 틀린 거 찾아라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선택지 1번에 가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거야.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음. 자, 음보 규칙적. 가 같은 경우에 장르가 뭐니? 가사. 이건 뭐니? 시죠. 음보보다 사. 자, 이 정도 해줘야지, 그지? 자, 그래서 사음보 얘기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2번. 자, 답을 뭐 안 읽었으니까요. 어쨌든 가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있다라고 해줘야지, 그치? 자, 범위 찾을 수 있게 공부해 보세요. 어디에서 청각적 심상 얘기할 수 있어? 어디에서? 음, 이런 거? 음, 촉. 또 이런 거?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악기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부르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지점에서 청각적 심상 얘기 가능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나하고 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 이랬는데, 일단 뭐 요거 아니어서 뭐 답 아니었을 것이고, 에이? 잠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게 답이구나. 자, 그럼 요거 다도 뭐 맞겠네요. 자, 그래서 다해서 뭐 청각적 심상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자, 연결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 나하고 다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랬는데 그 나에서 비유적 표현 있지 당연히. 음. 그래서 비유적 표현은 어쨌든 정확히 찾는 게 좋은데 고전에서 찾으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일단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 어디냐면 여기 물결이 비단이 이는구나. 아시겠죠? 즉 물결이 무엇에? 비단에 이렇게 비유가 됐지. 자, 근데 어쨌든 내가 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이 답이 5번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실제 그 가사 같은 경우에도 이 원경에서 그 시선, 즉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시상 전개 방식. 야, 그리고 이 시상 전개 방식을 세 가지로 묶어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답이 된다? 음, 좀 더 노련해지길 바랍니다. 자, 일단 가에서 이 면항정과 사실 우리 그 본 친구들은 이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거 얘기할 수 있니? 얘기할 수 없죠, 애초에. 그렇죠? 자, 일단 이거 면왕전과의 뭐 뒷부분이니까요. 자, 뒷부분이니까 사실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시성전개 방식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았고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얘기를 잘 안 하죠. 시성전개 방식. 그쵸? 여기만 딱 떼어서 시성전개 방식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쵸? 음. 자, 그리고 뭐 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성전개 방식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 하자 이러면 이것도 뭐 크게 할 수 있는 말 없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선 전개 방식에 대해서 원경에서 근경, 멀리 보면서 점점 가까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시선의 이동. 자, 이건 가나 둘 다 얘기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같은 거 이제 가나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기억에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거 있냐? 자, 이건데, 이거 중요하죠. 그쵸? 자,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 실제 어디에서? 가에서. 그래서 이 가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자, 임금의 은혜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야. 그치? 그 다음, 나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어디, 여기. 자,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 이거, 뭐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근거 찾아보시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이니라고 하면, 맞아.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애초에 여기서, 우리 시작하는 첫째 줄부터 내가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어우, 바빠. 너무 바빠. 이거. 음. 그래서 인간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이제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제 그런 화자의 태도 나타난다라고 해줘야지. 음. 음, 그리고 나에서는 또 어디가 그래? 이런 것도 그래, 사실. 뭐야, 삼수의 그 중장 부분에 내가 이 자연에 버려진 지는 한 10년 됐다, 벌써.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오수 보면은 단정 즉 배를 빗기노아 그 오락가락 하는 그 흥을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 알까 한다. 세상이 알까 하네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 세상이 알까 한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이 흥겹게 이 백구와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세상이 알까 하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좀 속세와의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에서 느끼는 그 흥취를 그래서 타인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있냐 없냐.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그 어떤 주제의 시에서 이런 거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연결했을 때 우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자, 사람들하고 함께 뭐 같이 이렇게 뭐 술 먹고 놀고 뭐 그러는 게 면왕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능한데 이제 나에서는 그게 안 되지. 그치? 나에서 함께 뭔가 하려는 이제 그러한 마음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주면서도 수용한다. 자, 이게 둘 다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면 좋겠어. 자, 가에서 막 가난한데 뭐 그래도 나는 괜찮아. 뭐 자연에서 지내니까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일 수가 없는 거 알겠어? 우리가 그 면왕정가에서는 가난함을 수용한다? 이게 뭐야? 음, 나에서도 역시나 궁핍한 생활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제 그러한 자세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자연친화적인 시의 어떤 그 양반들의 시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리을도 안 되고요. 음, 뭐 남은 거에서 일단 수필이랑 연결된 거라 좀 넘어갈게요. 넘어갔고 이 수필이 좀 어려웠다면 선생님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 수필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한 것에 비해서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건 넘어갈 거고요. 현대소설. 자, 현대소설로 오세요. 음. 자, 또 줄거리가 없습니다. 그쵸? 줄거리 없는 거 많아요, 얘들아, 고3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읽어가야 됩니다. 할 수 없지만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고전에서 읽은 것처럼 좀 빠르게 한 셈 정리해 볼게. 보세요. 감찰 완장들이 있어. 그치? 감찰 완장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뭐 한 걸음 내딛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뭐 그냥 서사가 막 시작이 됐어. 그치? 뭘 정하래?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그 손가락 사이에 뭐 됐고,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찰 완장들이 퉁명스럽게 내뱉으면서 잘 정하오다. 뭐 이렇게 했고, 호루라기 들고 있고. 음. 자, 그래서 이 호각 소리를 부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막 내려앉아.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이 막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상황 묘사가 계속 이어지죠. 그죠? 그렇게 정신 차릴 수 없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인물이 나온 거지. 그치? 자, 아버지는 처음에 여기에서 북으로 가는 자리에 앉아 있었대. 음.
어떤 기분이었냐면 좀 망창하게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남 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를 보고 그쪽에 남으면 안 돼. 뭐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고 막 이랬대. 그래서 갑자기 아빠가 겁이 나. 겁이 더럭 나요. 그래서 이남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 개인적인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쳐. 일단 시점 하나 잡고 갈게. 이제 이쯤 됐으면. 이거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치?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개인의 안위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고 거기 어디라고 해야 하니? 지금 남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이건 내 개인의 어떤 편안함을 걱정할 때가 아니지. 그래, 맞아. 나는 고향이 있고 당연히 거기 어디야? 북쪽인데. 그치? 응. 그럼 북쪽에 살고 있는 그 부모 찾아. 그러니까 자꾸 모습이 막 눈앞에 밟혀. 그래서 어때? 입으로 가. 그 자리로 넘어가. 응. 근데 또 어때?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또 불현듯 물밑족 같은 내 신세 이제 뭐 고향에 간다고 하면 또 뭘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 더 해보자.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 호각이 삑 꿀렸어. 아버지 어떻다? 온몸이 굳어졌어. 왜? 단순히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곳은 단순한 복도가 아니라 사실 38선 바로 그것이라고 해야 되거든. 자 그때 웬?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끗무리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대. 그게 뭐냐면 흰쥐. 그치? 자, 흰쥐였대. 흰쥐가 막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남쪽으로 뭐 이제 가드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아빠 눈에 힘이 딱 들어갔대. 음.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감찰 완장들은 이제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 아빠가 어때? 빨리 내려와서 막 발목도 접질리면서 비틀비틀 그렇게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이었어. 꽤 한꺼번에 읽었지만 여기까지 A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린 여기까지를 그냥 한 번에 읽었지만 여기 뭐라고 해야 하는 거니? 사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즉 실제 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쓰진 않겠지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버지라는 인물, 이 중심 인물, 행위, 그리고 뭐 실제 심리도 묘사됐는데요. 그 행동 묘사 그리고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린 이것을 통해서 그럼 이 행위는 어떤 심리를 나타내주는 그리고 그 심리 자체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줘야 하는 거니? 이거 뭐다? 내적 갈등이다. 그냥 이거죠.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좀 혼란스러운 자 그런 상태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음. 그-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네가 왜 그렇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네 못 가겠더란 말이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 음. 자 아버지의 말.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용도 사실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것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재 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이전에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내용 싹 다 뭐가 된다? 회상, 역순행. 자, 회상이란 말, 뭐 그래. 뭐 일단 넘어갈게. 자, 역순행이었죠. 그래서. 자,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 번 나와 있으니까네 못 가겠더란 말이야. 어딜 간들 생각도 들고 도무지 못 가겠더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 음, 뭐 아무튼 자 그래서 그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그 다음 내용 보면 아빠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렇게 좀 눈잡이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었던 이제 그런 아버지를 누가 민홍이라는 이제 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침을 느꼈다. 또 아버지의 야윈 잔등을 보니까 웬 화석 하나가 떠올랐고 뭔가의 그런 앙상함, 답답한 세월의 무게가 좀 느껴졌다. 너무나 자유롭지 못했던 이라고 해서 결국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한 누구 민홍의 심리. 자, 민홍의 내면 심리가 제시가 된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중략 부분 줄거리로 이렇게 빠져 있다가 뭐가 나오냐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서사가 있었고 그리고 엄마 이름 철원내인데 이 철원내로부터 갑자기 쥐를 잡아라는 그런 성화를 듣습니다. 음. 아무튼 그래서 쥐 잡아라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민홍이 나오고 몸이 흠칫 굳어졌다. 그놈. 철원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놈이라고 해서 그 뭐여야 돼? 그냥 쥐잖아, 그치? 자, 쥐를 여기서 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유 어찌된 애가 막 이러면서 그 쥐 한 마리를 못 잡는 데서야 말이 되니 막 이러면서 아유 그 놈은 세상에 어땠냐면 뭐 이렇게 새끼까지 치고 있고 아예 눌러 앉으려는지 뭐 배가 이렇게 불룩하고 뭐 늙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철원내가 말했던 용모파기를 떠올리는 거지 요거 알겠죠? 그 민홍이 쥐를 보고 떠올리는 엄마의 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딱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야?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러는 거잖아. 뭐 행동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연탄 집게 들어 올렸다. 음. 힘을 줬다. 뭐 이런 거.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면은, 그래서 순간에 일격의 시기로 이제 뭐, 어디 갔냐? 여기. 민홍은 그래서 일격의 시기로 내쳐봅니다. 그런데,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뭐, 딴 데도 쳐다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뭐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서사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황급히 뒤쫓아 나가봤지만 뭐 못 잡았다. 뭐 이런 거. 녀석이 뭔가 굼뜬 그런 동작을 한 것은 위장술이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참 빈틈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음, 그렇게 사라졌죠.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잠깐 나와요.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그 어둠 속을이라고 해서 여기서 비유 잠깐 나오고 뭐 했다. 그냥 노려봤다.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위에는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뭐 어리석음이요 뭐 이런 뭐 심리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그 행동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 묘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뭐 굳이 할 얘기 없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려봤다. 놓치고 나서 노려봤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 또 잠시 떠올리고 그치? 자, 쥐를 잡다 보니까 결국 또 여기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이렇게 아빠의 말이 왠지 귓전에 와 달라붙었다. 음. 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냥 서 있었다. 이런 정도? 음. 뭔가 늦거운 감정이 밀려오면서 채 시작되지도 않은 그 겨울이 보이는 듯 했다. 좀 맨발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요런 정도, 이 두 줄 정도에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심리를 세줬는데, 이 심리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늦거운 감정,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 이런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구 당하면, 선택지에서 요구 당하면, 그때 와서 좀 맥락에 맞게 풀어주기로 하고, 선생님이 봤지만 안 물어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인데, 그 선택지 보면 서술장 특징,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밖에서 전달한다, 뭐 이러면 이게 1인칭이었는데 뒤에 가서 3인칭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거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자, 1인칭이었던 적이 없는데. 음. 자, 틀렸고, 그 다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한다. 이제 이 선택지 되게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러기 진짜 힘들다고 내가 말했었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
뭐 넘어갈게요, 일단.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한다. 뭐 너무나 선명한 답이죠, 뭐. 그래서 3인칭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처음에 그와 관련된 인물들, 즉 아버지를 중심 인물로 해서 아버지 심리에 얘기하다가,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민홍이의 그 내면 의식도 얘기하다가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선명했고요. 자, 그다음 40번 선택지 걸어봅시다. 어머야, 깜매지면 안 돼. 됐다. 자, 감찰원장의 뭐 이런 호각소리, 이거 첫 번째 그 거의 뭐 위에 나타나 있던 내용이었지, 그치? 자, 이 감찰원장의 이 호각소리는 그 주변의 서사가 뭐였어요? 그 개인에게 삶의 방향 결정하라고 한 거였죠, 그죠? 전쟁 포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강요한 뭐 그런 소리란 말이죠. 그런 서사 속에 이 호각소리잖아. 자, 그럼 이런 강요를 우리는 전쟁의 폭력성이라고 해도 되니? 자, 이런 정도의 의미 부여해도 되겠어? 이런 의미와 가능해?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 못 가겠더란 말이오. 자, 이 말. 아버지의 이 말은 부모 처자를 위해 남한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다. 부모 처자를 위해 남한을 선택했니? 애초에 그냥 이건 서사가 안 맞죠. 서사불일치. 이게 3점짜리는 아니겠지, 설마? 3점짜리네요. 놀랍네. 자, 애초에 그 아버지의 뭐 어떤 행동, 그리고 심리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아버지가 부모 처자를 위해 나만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 어디였어? 여기구나. 아버지가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 갔는데, 어머, 자, 어이? 노트북이 또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요. 음. 그 아버지가 이 남쪽 자리를 옮겨 갔다가 여기에서, 그래, 음, 내가 개인의 안위를 걱정할 때는 아니지.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 자체가 어떻게 연결됐는데, 그래, 맞아. 내가 개인이 편안한 걸 걱정할 때는 아니야. 나는 북쪽이 고향이고, 나는 북쪽에 부모 처자가 있는데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밟혀. 그래서 북쪽 자리로 넘어가게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합리화는 그 다음 내용이죠. 그런데라고 해서 이 합리화라는 말을 굳이 쓰자면 그 다음이랑 연결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가보니, 그 자리에 앉고 보니, 내가 근데 또 막상 돌아가면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보이니? 그래서 이제 합리화를 굳이 연결하자면 이쪽 부분이랑 연결을 해줘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어떤 의미화를 통해서 이제 만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다? 서사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자, 남은 거 보자. 자, 짓물러진 눈자 위를 누르는 아빠를 마저 아이고, 길게도 하네. 그 민홍이가 결국 울컥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울컥한 그 감정, 그런 감정은 아빠를 이해하는 거라고 해도 되겠니? 뭐 이런 정도잖아. 자, 민홍이가 울컥한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아버지를 한 발 더 이해하게 됐다라고 해도 돼? 뭐 이런 거. 자, 민홍이 이 아버지의 야윈잔 등을 봤는데, 그럼 이건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빠의 삶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돼? 무능하다, 나약하다, 뭐 이런 건 그 위에 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쵸? 자, 또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리는 뭐 그런 그 마지막에 심리묘사가 있었죠. 그럼 그런 것은 아버지가 참 가슴 답답한 이제 그런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그런 상처에 갇힌 채로 살아온 것. 그것을 보며 내가 이런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린 것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도 괜찮냐? 이런 정도거든. 음, 아시겠죠? 음.
자, 41번이고요. 그 41번에 그 A와 관련하여서 이제 밑글을 뭐 본 걸로 틀린 게 뭐냐 그랬는데, 그 A가 이게 뭐 별건 아니었고 그걸 거예요. G죠, G. G. 흰 G. 자, 그래서 1, 2번을 그냥 그대로 뭐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죠. 자, 민홍은 그 쥐와 관련해서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쵸? 뭐 잡으러 안 가도 되는 거 맞지? 떠올리고 있는 거 맞죠? 여기에서. 아까 내가 떠올린다고, 여기서 쓴 거지? 그치? 자, 이거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엄마가 말한 그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그거 발견하고 또 다 긴장하고 있다 같이. 집중 중인 거 맞니? 그치? 잡을 수 있겠지. 엄청 집중하고 있었잖아. 집중하고 있는 거 맞고. 그다음 민홍은 A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소리 없이 웃으며 아이고 독서 문제를 이렇게 잘 내놓고 이 문학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소리 없이 웃으며 아까 왼쪽에서도 내가 말했었는데 언제나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줘야 돼요. 그쵸?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해주면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대부분 중요하게 보셔야죠. 여기에서 얘가 지금 중요하게 뭐야, 이게 잡으려고 하다가 막 놓치고 막 이러면서 얘가 얘기했던, 얘가 가지고 있던 심리를 한 두 가지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이런 거. 아, 나의 어리석음이요. 일단 이런 거. 어머, 나 왜 이렇게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지점 뭐냐면, 그리고 나서 어땠다? 노려봤다. 그 지점을 이렇게 노려봤다. 이거거든.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봤다. 웃는 게 나야? 아니지. 여기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웃는 건 뭐다? 어둠이잖아. 어. 그냥 어둠을 의인화한 것 뿐이잖아, 여기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리 없이 웃으며, 자, 이 웃다의 주체를 민호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나의 어리석으며 뭐 이런 정도에서 그냥 뭐다. 아, 나 좀 바보같이 했네. 뭐 이렇게 좀 탄식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A를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문제를 바로 풀어올까 하다가 뭐 문학이니까 뭐 굳이 뭐 또. 자, 근데 아무튼 뭐 보시면 뭐 괜찮습니다. 아까 그 A 그 지점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 지문 읽었을 때 요거 와서 이제 문제 풀어도 되죠, 뭐. 그리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사어가 다 잡혀 있잖아요. 뒤죽박죽 이런 거. 이런 부사어 자체가 뭔 의미가 있어. 이것이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어떠한 그 앞뒤 내용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뒤죽박죽 같은 경우에 어떻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혼란스러운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정서로 연결시킬 수 있냐 뭐 이건데 뭐 가능하죠. 그래서 그 뒤죽박죽 사람들이 막 엉켜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아버지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결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시적 같은 경우에도 그 앞뒤 내용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막 이래가지고 그 아빠가 움직이는 뭐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성화에 인해서 뭐 이동 중이다 이런 말 가능하죠. 음. 그런데 이 살금살금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흰 쥐거든요. 흰 쥐가 뭐 살금살금 이렇게 지금 뭐 남쪽으로 가기 시작했대. 그걸 어떻게 그 아버지의 정서하고 연결을 시켜, 그거를. 이 살금살금은 그냥 흰 쥐의 행동이잖아. 그치? 이 흰 쥐의 행동을 이렇게 살금살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 흰 쥐의 행동을 보고 나서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어떠한 이제 계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 살금살금 움직이는 그 흰 쥐 자체가 이 아버지의 정서를 그다음 그대로 상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음, 아시겠죠? 음. 그런데 이제 그게 살랑살랑 왠지 뿌리를 흔들고 가는 것 같아. 해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인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 그치? 동요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잖아.
나머지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 소설이 끝났고요. 이제 현대시인데, 이 현대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전체 문학 중에서는 이 현대시가 여기에서는 문제도 뭐 가장 보면 선생님이 좋다고 여겨지는데, 이 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았어? 음. 어, 읽는 거를 한번 보여주긴 할게요. 그 가 같은 경우에. 음. 그 처음에 가에서 이게 참 읽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서정주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요거 얘기할게요. 이 서정주시를 우리가 이번에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아니 뭐 그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할게. 알겠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헤일에는 뭐다?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다. 헤일에는 뭐다? 풀밭길이 있는데 이 길이 뭐다? 신랑이 돌아오는 길이다. 참. 돌아오는 길.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해일 속에 신랑을 마중 나와 누가? 할머니가. 그래서 이 새각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가 마중을 나왔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풀밭길로 신랑이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연지를 바르고 마중 나온 할머니. 그냥 그 얘기야. 그럼 연지를 바른 건 뭐야? 일단 순수함이고, 사랑이고, 이런 거죠. 그쵸? 행동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청사초롱. 무덩이 웃는 그 청사초롱에 불을 다 밝혀서 노래하는 나무나무 잎잎에 주절주절이 매달아 놓고 청사초롱에 불을 밝혀서 나무나무에 매달다. 이런 거지, 그치? 불 밝혀서 매달다. 잘 보면 이런 것도 행동이야. 이런 거 행동. 그치? 이런 행위잖아. 정서부여하면 뭐가 돼? 똑같이 뭐, 맞이하는 거지, 뭐. 맞이하는 거. 어떤 사랑의 표현이고 뭐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매달고 할머니는 갑술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갔다가 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의 혼신이라고 해서 홀령인 거죠. 이 할아버지의 홀령 앞에 그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 였습니다. 음. 그럼 결국 이 헤일을 통해 이 풀밭길을 통해 돌아오고 있다는 그 신랑은 누굽니까? 죽은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죽은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라고 표현하는 누구의? 할머니의. 그래서 죽은 할아버지를 어떤 기다리는 어떤 그 한에, 할머니의 한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에 풀리는 거죠.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를 읽은 거고요. 뭐 나는 뭐 이렇게 안 읽을 거라서 넘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일단 뭐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43번에 다 모번이잖아.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 색감이라는 거야. 색채어가 아니라 색감. 색감. 색채 이미지. 색감. 음. 그래서 색채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색채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면 이런 거. 풀밭길 이런 것도 색감이 있고. 음. 그리고 뭐 생솔가지 울타리 이래도 일단 옥수수밭까지 좀 그렇지만 이 생솔가지 울타리 이런 것도 선생님은 색감이 있고. 아이고 참 이거 자꾸 여기가 어이? 어쩌다가 됐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연지 이런 거. 연지. 또 청사초롱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색감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색채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흰 돛배, 흰빛, 분홍, 얼룩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색채어를 뭐 나에선 쓰고 있으니까요. 이제 너무나 선명한 답이 된다. 뭐 그 얘기였죠. 자, 나머지 안 보고 넘어갈 거예요. 44번.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헤일하고 연결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보면 헤일은 풀바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너희들이 그 A는 읽어봤을 테니까, 자, 헤일과 풀받기, 자, 그것의 어떤 연관성, 어떤 연결의 관계.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신랑을 마중 나가는 그 허구적인 상황. 자, 이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거 허구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마중 나가는 거 허구적 상황이 결국은 어떤 시적에서, 그 시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진실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헤일로 인해 이 바다가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이된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죽음의 공간 맞니? 맞아.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가셨다. 자, 근데 결국 다시 헤일로 인해 할아버지가 오고 있잖아. 헤일이 이렇게 결국은 할아버지의 혼신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바다는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이가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결국 헤일 자체는 결국 뭐가 생겨? 영원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죽음의 공간이면서 재생의 공간이라면 결국 영원성을 이제 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잖아. 그 다음, 살구꽃은 하늘을 여러 번 쳐다보던 시선에서 비롯되는,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번 하늘을 쳐다보는 거 맞아. 그럼 우린 그런 걸 상승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니? 있지. 여러 번 하늘을 쳐다보다. 자, 위로 올라가는. 그럼 좀 이렇게 내려오는. 또 자꾸만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어를 반복해 주니까 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강, 좀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가 또 있는 거라. 이렇게 살구꽃 자체에는 이 상승과 하강의 심상이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일은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의 행위를 뭐 일단 좀 끊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끌어내어서 그치? 자, 헤일은 이렇게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의 행위를 이끌어내어 뭐 그렇죠. 뭐 연결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끌어내어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과 회한을 드러낸다. 자, 사실 벌써 틀렸죠. 선생님 왜요? 이제 기다림이라고 아까 선생님 하셨잖아요. 한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지점 화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음. 대상이라고 해야 하잖아. 화자의 정서니? 아니, 대상의 정서지. 아니, 한이라는 정서까지만 해도 이 화자의 정서라는 거, 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시에서 대상의 정서가 이 기다림과 한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알겠니? 음. 자, 그럼 그러한 대상을 보는 화자의 정서. 사실 크게 노출된 바는 없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화자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한 연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요런 정도도 화자의 정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화자가 기다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알겠니? 그래서 일단 이거 보더라도 아예 안 되고, 그리고 또 살구꽃 요거 얘기하더라도 그래. 이 살구꽃 얘기해도 이 살구꽃은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내어서 우리의 행위가 그래 이 늦은 밤에 불을 켜니? 아니에요. 알겠죠? 이 살구꽃과 연결하면 애초에 이 시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알겠죠? 마지막 문제. 난 마지막 문제가 참 좋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 현대시를 좀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것에 나가 좀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나시가 선생님 아까 읽지도 않았지만 음. 이게 답이 5번이잖아요. 그쵸? 뭐 나머지 다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흰 돗배처럼 떠있는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으로 나타낸 땅의 이미지를 신과 신의 얼굴로 변조하여서 이거 하늘과 땅의 조화 추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땅의 이미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왜요? 돗배는 땅이잖아요. 돗배, 흰 돗배, 뭐 이런 거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땅에 있는 거지. 근데, 애초에 이 일년 자체가 마당에 살구꽃이 있어 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내용 잘 보면, 밤에도 흰 돗배처럼 떠 있다. 흰 빛을 가지고 있고 분홍 얼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얼굴로 넘쳐버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눈빛이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살구꽃
이 살구꽃 자체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잖아. 이거 전부 다 비유한 거죠.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점, 흰 돛배처럼 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살구꽃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야. 흰빛 가지고 있어요. 뭔가 얼룩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살구꽃의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죠. 맞죠? 음. 그러면서 이제 이연에 이제 하늘 얘기를 시작해 주는 거야. 여기에서 원래 이 꽃이 피기 전에는 뭐 했다? 하늘이 막 트어진 채 쏟아졌었다. 이 가지가지 사이로. 그런데 지금 그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이 꽃을 피워서 마치 꿰매 놓은 듯 보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 일단 1년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살구꽃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2년에서는 이 살구꽃이 피기 전에, 그렇죠? 살구꽃 피기 전에는 하늘이 다 이 사이로 뭐 쏟아졌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이 핀 것을 또 뭐라고 했니? 제 몸뚱이를 꿰맨 것이다. 뭐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살구꽃이 핀 것. 그렇지. 이 피는 그 자체, 피는 것, 이 자체를 또 여기에서 몸뚱이를 꿰맨 것으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뭐 땅의 이미지, 하늘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시작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3년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 땅의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 꽃이 이렇게 지금 하늘이 이 꽃을 피워서 제 몸뚱이를 막 꿰맸는데 이 3년에 보면은 이렇게 하늘 아래에서 사실 이 하늘 아래에서는 제일 낮은 말소리, 발소리 뭐 이런 게 있대. 또 하늘 밑에서는 그 땅에서는 이 살림살이의 사연, 또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이런 게 있고 또 하늘에 또 이런 신과 신의 얼굴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의 이미지에다가 이제 3년부터 해가지고 이 꽃들에는 이렇게 살림살이의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같은 게 막 들려서 그래서 내려온 신의 얼굴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누이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땅의 이미지하고 이 하늘의 이미지를 뭐 결합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긴데, 뭐 아무튼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마지막 문제에서, 이 땅의 이미지라고 하는 이 자체를 여기에서 해주면 안 된다. 적어도. 왜? 여기 이 자체는 결국 이 땅의 이미지와 이 하늘의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결국 이제 하나로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무엇, 대상 그 자체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이 살구꽃 자체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이미지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살구꽃 자체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땅의 이미지 적어도 한 3년부터 이렇게 연결해줘야지. 뒷말 괜찮고.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